안녕하세요. 검토TV의 검토입니다. 늦었지만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힘을 내서 한번 열심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팅을 한 지 횟수로 9년 차가 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총 4번의 보트를 교체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어떤 보트로 바꿨는지 저의 보트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저 보트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렛츠고! 첫 번째 보트는 3m 30 정도의 고무보트 그리고 선액이 15마력의 조합이었습니다. 이걸로 한 4개월 정도 재밌게 보팅을 했죠. 고무보트, 선액이, 어탐기 이렇게 해서 한 500만원 초중반 정도의 금액을 들였던 것 같아요. 보트 속료가 30 중후반 정도 나왔고, 그리고 하루 보팅을 하면 20리터를 못 쓴 것 같아요. 10몇 리터? 그 정도 쓴 것 같고, 그리고 주 활동 무대는 이파도, 전국항에서 이파도나 아니면 외목마을이나 장구항에서 이파도, 그리고 가끔 태안도 가고, 그리고 거리는 한 편도 한 15km 내외, 15에서 20km 내외를 편도 거리를 보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첫 보트로 고무보트를 선택을 했냐면 트레일링에 대한 부담이었어요. 차에 뭔가 달고 다닌다는 것 자체도 그때는 좀 부담이었고, 그리고 트레일러를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와 금액을 또 내야 된다는 게 그때는 좀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차에 넣고 이렇게 보팅을 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고무보트를 선택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첫 번째는 이게 민물 보트냐, 바다 보트냐. 민물 보트는 용볼이 없습니다. 밑에 이렇게 된 게. 그리고 바다 보트는 용볼이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엔진이죠. 엔진이 4.9마력, 그리고 9.8마력, 15마력, 18마력, 25마력 여러 가지 마력이 있습니다. 근데 4.9마력은 조종 면허가 없어도 되죠. 5마력부터 조종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0.1을 뺀 4.9마력이 있는 이유죠. 그리고 18마력, 25마력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커 보였어요. 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그때 카페에 막 검색을 하니까 15마력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추천을 하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게도 무겁지 않다. 충분히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저도 15마력을 했어요. 근데 15마력 무겁습니다. 9년 전이죠. 지금도 뭐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죠. 그때도 무거웠어요. 집에서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가서 보팅을 하고 다시 가지고 와서 집으로 옮기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번 하고 고무보트와 선회기를 차에서 안 내렸습니다. 그냥 항상 뒷자리에 고무보트와 선회기가 있었어요. 차가 보팅용 차가 된 거죠. 그리고 선회기가 있다 보니까 차 안에 기름 냄새도 좀 났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다시 고무보트로 보팅을 하면 그냥 9.8마력 할 것 같아요. 가벼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트 크기. 대부분은 그때는 330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페에서. 근데 간단하게 다니려면 330이나 저는 그냥 300이나 280 정도, 그 정도 그냥 혼자용이나 2명 정도용으로 그렇게 다시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약간 그 엔진 무게나 차가 전용차가 되는 보팅용 그런 단점 외에 몇 개월 타고 나니까 약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기 멀리 있는 섬에 가면 고기가 아주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좋아도 엄청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실력은 형편이 없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보트 조립을 하고 있으면
옆에 트레일러가 딱 와서 이렇게 보트를 뭐 내리거나 싣고 쫙 가면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지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할 건 아닌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그 단점들도 있고 이런 욕심도 생기고 해서 트레일링을 할 수 있는 한 4m급의 보트를 알아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4개월 만에 그 보트를 처분하게 됩니다. 저의 두 번째 보트는 리빙스턴 14입니다. 크기는 한 4m 24 정도 되고요. 엔진은 도하치 50마력. 그리고 속도는 한 40km 중반, 중후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보팅을 하면 한 30m 정도? 30에서 40m, 뭐 거리에 따라서 틀리지만요. 제가 주로 나중에는 리빙스턴 14로 데이작도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보트 기름통 하나, 예비 기름통 하나 이렇게 들고 다녔으니까 거의 뭐 맥스치로 해봐야 뭐 40리터 안쪽, 30 몇 리터 이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리빙스턴 14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배를 산 건 아니고요. 3배를 주문한 선주님이 타보지도 않고 바로 다른 배를 사기 위해서 중고로 내놓으신 걸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200 얼마 정도? 1300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1250이었나? 한 그 정도 돈 금액으로 리빙스턴 14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배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요, 실내 공간 때문이었어요. 리빙스턴 말고 다른 배들도 보러 다니고 시승도 해봤습니다. 주로 그 당시에는 작은 배는 FRP 배는 거의 없었고 거의 콤비보트였어요. 콤비보트는 고무보트처럼 옆은 튜브로 되어 있고 중간에는 FRP로 되어 있는 배, 그런 배를 콤비보트라고 하는데 옆에 튜브가 둘러져 있기 때문에 안쪽 공간이 좀 많이 좁아요. 크기에 비해서. 근데 리빙스턴은 튜브가 없는 그냥 FRP이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히 나왔고, 거기다가 리빙스턴은 허리 이렇게 2개 있는 쌍동선입니다. 보통은 하나만 있죠. 그래서 앞이 뾰족하게 돼서 보통 모노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모양이 돼 있죠, 보트가. 근데 리빙스턴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시작이 이렇게 돼요. 어떤 분이 왜 욕조를 바다에 끌고 가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쪽도 공간이 좀 있고 안쪽도 공간이 좀 있어서 확실히 공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 때문에 리빙스턴 14피트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 자체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의 배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불만은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도하치 50마력 엔진을 달고 나왔는데 약간 엔진이 터져버리고, 그리고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도 좀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스로틀을 이렇게 밀면 엔진이 푸더덕 하면서 꺼지는 현상, 부조화 현상도 계속 일어났어요. 도하치 엔진에 지금 한국 총판이 있죠. 어떤 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한 2번 정도 트레일링해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라덴님도 해피마린의 라덴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엔진을 그쪽에 이제 맡기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안 고쳐졌습니다. 엔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AS 기간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 정비를 의뢰를 했었는데 결국은 못 고쳤어요. 그쪽에 뭐 다 고쳤다고 해서 가지고 오면 상황이 똑같이 발생을 하고, 또 다시 맡기고 고쳤다고 해서 믿어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하면 또 같은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1년 맞나요? AS 기간이? 그 기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못 고치고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라덴님이 부품을 같이 공유하는 엔진을 구해와서 이렇게 한 개씩 교환하면서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문제점은 카본에 크랙이 가 있었어요. 카브에 안쪽에 벽면에 크랙이 가 있어서 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AS를 받아야 할 곳에서는 못 받고 라덴님이 대신 수리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엔진 트러블도 이렇게 해결을 해서 리빙스턴 14피트를 잘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또 한 해 두 해 타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저기 멀리 더 멀리 가고 싶다. 저기 덕적군으로. 그리고 노 캐스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리빙스턴 14피트도 결국 판매를 하고 좀 더 큰 캐스팅을 할 수 있고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배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다음 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트는 리빙스턴 19피트입니다. 길이는 5m 58이고요. 그리고 엔진은 115마력, 속도는 50km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 보트로는 덕적군을 자주 다녔어요. 전곡해서 덕적까지 한 50km 정도 되는데 하루 보팅을 갔다 오면 한 80m? 금액으로는 한 10만 원에서 뭐 11만 원, 뭐 2만 원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 보트를 고를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존차로 런칭이 가능한 것. 배도 바꾸는데 차까지 바꾸기에는 너무 비싸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 역시나 공간이 넓어야 된다. 또 두 가지 조건이었는데 때마치 그게 그 조건에 딱 부합하는 게 리빙스턴 19피트였고 그때 라덴님이 중고로 이제 매물을 내놓아서 제가 그걸 3천만 원에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 19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트 자체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다녀줬고요. 그리고 운행 성능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롤링도 좋고요. 이 다음 보트가 제가 모노홀인데 이 다음 보트는 제가 롤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비하면 19피트는 정말 롤링이 적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캐스팅을 할 때 보통 한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서죠. 지금 19피트니까 한 3명, 4명 정도가 이렇게 캐스팅을 했는데 모노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면 좀 이렇게 기웁니다, 많이. 리빙스턴 19는 쌍둥어리라서 쌍둥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도 너무 많이 기운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안정적이고 잘 치고 나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렇게 잘 타고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 또 욕심이 났어요. 어떤 욕심이냐면 선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가 오거나 아니면 좀 피곤하거나 뭐 이래서 좀 배 위에서 좀 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쉴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실이 있는 배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배는 윙피셔 23입니다. 크기는 7m 40이고요. 그리고 엔진은 130마력, 속도는 50km 중후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덕적권 하루 왔다 갔다 하면 한 1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배는 국내 매물이 아니었어요. 일본 매물이어서 라덴님이 직접 일본에 가서 배 상태를 보고 그리고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트레일러를 안 쓰기 때문에 국내에서 트레일러도 새로 장만을 하고 레이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번째 배를 선택을 할 때 기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배 선수로 갈 때, 배 앞으로 갈 때 위험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보통 미국 배 워크어라운드를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데 통로가 있긴 있어요. 통로가 있긴 있는데 아주 좁고 그리고 통로의 깊이도 발목 정도밖에 안 오고 이런 무릎이나 이 위쪽은 그 난간에 기대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롤링이 심하거나 파도가 심한 날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로가 좀 깊게 있는 배들을 찾았는데 미국 배들은 그런 배들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배는 일단 제외를 시키고 한국 배와 일본 배 위주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배들을 알아보다가 제가 윙피셔 23을 알게 됐고 그 윙피셔 23의 레이아웃이 제가 원하는 레이아웃과 가장 유사해서 이 배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윙피셔 23을 가지고 왔을 때 기존의 스포티지 차로 한번 런칭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런칭을 잘 했죠. 다른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를 지금 있는 콜로라도로 바꿨죠. 첫 보팅을 했을 때, 시운전을 했을 때 딱 일본 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미국 배들은 몰드가 좀 무겁죠. 배가 무거워서 파도를 이렇게 치고 가면 그 무게로 파도를 치고 가고 째고 가고 그 충격도 좀 덜한데, 반면에 무겁다 보니까 연비가 떨어지고 엔진이 커져요. 근데 일본 배는 무게가 미국 배에 비해서 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를 이렇게 쳤을 때 퉁퉁거리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연비가 좋고 작은 엔진으로도 가능하죠. 이런 특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였고 130마력이 좀 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50이나 180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배에는 딱 이 정도가 적당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 상태로 계속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윙피셔 23이 롤링이 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팅을 하면서 멀미를 한 적이 없는데, 첫 시승을 할 때 이거 멀미가 약간 오는데 라는 정도까지 느꼈어요. 그리고 주행 성능도 저는 19피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으로 사람들이 갔을 때 리빙스턴은 조금 기우네 라는 정도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배는 좀 많이 기운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들로 제가 이렇게 수평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런 단점들이 좀 있는데, 제가 가장 원했던 선실 때문에 다 커버를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실이 있어서 그 안에 실수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전기 시설을 해서 전자레인지도 위에 레이더도 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이 선실이 있다는 요 하나로 이 단점들을 지금은 다 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추위에 안 떨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9년 동안 보트 4번 바꾼 보트 히스토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완벽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차도 그렇고 보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보트의 특색이 있어서 최대한 나한테 맞는 보트를 찾아서 구입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보팅 카페들이 여러 개 있어요. 거기는 꼭 배가 있어야지만 가입이 되는 그런 카페는 아닙니다. 가입을 하셔가지고 동추를 가셔서 여러 배를 타보시고 나한테 맞는 배가 어떤 건지, 이 배의 장단점은 뭐고 저 배의 장단점은 뭐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어떤 배가 맞겠구나, 이런 거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구입을 해도 되니까 일단 가입을 하시고 많이 타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